맞네. 잘안 적었네. 응? 9일. 오늘 9일. 오늘 조금 이게 적을 때 좀 양이 많았을 거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특강도 끝입니다. 여름방학은 짧아서 그리고 이제 어근 편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근 페이지가 한 6페이지 정도 생각해서 오늘은 6페이지 정도, 한 5페이지 반. 시뮬레이트 못 적어야 되는데. 응? 시뮬레이트 이상하다. 그 요새 모의실험하다라고 적었어요. 맞아. 모의실험하다. 모르겠어. 거기 원래는 위장 뭐 이제 이상하게 그런데 모의실험하다라고 인센시브로 분별력 없는 항진형 둘다 적어야 돼요? 그 강조했던 게 분별력 없는 가지고는 좀 그렇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번역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말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돼. 그걸 이제 하라는 게 있더라고. 맞아요. 이것이 한 번에 자, 지난번에 했던 어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팩트에서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매너팩처부터 보면 될 겁니다, 여기 그렇죠? 매너팩처부터 여기에 다시 기억하자면은 이 팩이라는 어근이 무슨 어근이다? 만들다. 어근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제발 꼭 외워져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이제 fit 하면은 업적, 제주, feature는 특성, 특징, fiction은 소설 이렇게 보통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쌤 강조를 했던 건 이 fit이라는 것이 그냥 업적, 제주 이런 것보다는 뭔가 만들어낸, 이루어낸 것이라는 의미에 좀 틀려주고 어떤 feature라는 것도 그냥 특성, 특징이 아닙니다. 만드는데 구성 요소가 되는 거. 그렇게 적진 않고 말로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노래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야? 음악에서 피처링이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노래 안에 누군가가 뭐 연주를 하건 뭐 랩을 하건 그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는 뭐 영화에서 등장 인물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구성 인물이 되고 구성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안 적었지만 다시 하자면은 이런 거 특징 특색이라는 게 어떤 만들 때 구성 요소로서의 어떤 특징 특색이라는 의미를 좀 살려주라. 그 아래쪽에 있는 픽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설 해버리지 말고 픽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해 지문에 따라서는 사실과 팩트와 어떤 픽션을 구별하는 거 또는 리얼과 어떤 픽셔스하는 걸 구별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둔다. 그렇죠? 매너 팩션은 요거 어근 하나 잡아주면 돼. 그래서 매너라는 이 어근이 기본적으로 손이라는 어근이다. 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매너 팩션은 별거 없어요. 매너 팩트가 손으로 만들다 해서 뭔가 명사로는 제조, 동사로는 제조하다가 되는 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보면 모르더라고. 매너 팩션 뭐지 하면은 하면서 막 그러다. 이건 쉽죠 얘들아. 이거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되고 매너라는 어근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매뉴얼 하면 수동이라고 하는데 이 매뉴얼의 반대말이 뭐니? 매뉴얼의 반대말이? 오토. 맞아요. 매뉴얼의 반대말은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동의라고 하잖아요. 자동의. 그래서 매뉴얼 수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손으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불이 있는데 저녁에 7시 어두워지면 알아서 켜졌다가 아침에 뭐 해가 뜨면 알아서 꺼지는 게 오토매틱이잖아. 근데 내가 주동으로 켜주고 꺼주고 이게 매뉴얼 수동이라는 것이 뭔가 수동 작업을 해줘야 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미 알아주세요. 매뉴얼 수동의면 번역으로 수동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요즘에는 지금 이미 거의 현실화가 많이 되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운전 알아서 거의 하잖아요. 알고 있죠 얘들아. 이미 그런 차를 뭐 가족들이 해서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은 타고 있는 분이 뭐 굉장한 차가 아니더라도 뭐 흔히 많이 타는 그랜저 정도 되는 신형 그랜저만 해도 그냥 손 놓고 하면 되게 되죠. 지가 알아서 운전을 계속 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갑니다. 중요? 자동차라서. 아니야 우리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들. 진짜 가요?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그 기능을 옵션을 타고 있는 거죠. 자동 운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많이 간다 그죠? 네. 다시 manufacture는 매뉴얼 손이다 수동이란 뜻이다. 저 그 밑에 perfect 됐습니다. perfection 됐고요. 근데 perfect에서는 뭘 봐주냐면은 perfect가 형용사로 완전한인 건 잘 아는데 얘 은근히 동사로 많이 쓰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perfect 그것만 넣은 거야. 동사라고 적혀 있죠, 얘들아. 동사로 perfect가 뭐지?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들어간다. 그래서 perfect가 동사로 완성시키다는 의미가 있구나. 그 아래쪽에 있는 defeat 중요합니다. 이게 defeat에서 나쁘게 만들다. 반대보다 나쁘다가 더 맞아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나쁘게 만들다는 지게 만들다라는 거거든. 상대방을 지게 만들다 해서 어떤 의미가 되지? 패배시키답니다. 오른쪽에 쭉 적혀 있는데 빨간색으로 좀 적혀 있다 그죠? 오른쪽을 보면 주어가 defeat 목적어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지게 만들다니까 실제 우리가 부드러운 번역은 뭐처럼 되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이기다라고 되겠다 그치?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래에 있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be defeated라고 수동태로 써서 주어가 패배시켜지다 지게 만들어지다라고 이거 쉽게 바꿔보면 뭐가 되는 거지? 주어가 그냥 졌다. 그래서 능동태로의 defeat은 해석할 때는 오히려 뭐에 가깝다? 누군가를 지게 만들다 해서 이기다, 승리하다에 가깝고 수동태로 썼을 때 be defeated를 써야 패배하다, 지게 되다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주고 다만 이 defeat의 정확한 의미는 이기다가 아니라 지게 만들다이기 때문에 명사로 썼을 때는 승리가 아니라 무슨 뜻이다? 패배라는 뜻이다. 은근히 독해할 때 되면 되게 헷갈려요. 다시 defeat는 뭐라고? 주어 defeat 목적어를 이기다. 사전에는 이걸 다른 말로 무너뜨리다. 내가 쓰는 말 아니야. 사전에 나와 있는다. 무너뜨리다 라는 의미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수동태로 be defeated 해야 뭐하다? 지다. 다시 defeat 명사로 가면은 패배. 그렇게 잡아주면 된다. 밑에 있는 feasible도 여러분 한 고2까지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 고3 되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조금 뜸한 것 같기는 해. 그런데 한때 되게 빈출이었거든요. feasible은 눈이 건조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온도차가 좀 이건데 온도 높이면 바깥쪽에까지 바람은 아니면 자리가 없나? 여기 움직일래? 이동할래? 이쪽으로? 지금 눈이 많이 아프면 괜찮아? 좀 어떻게 그럼 좋아. 내가 이렇게 자상하지 않아. 아니, 왜 자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easible을 어근 그대로 들어가면은 feas가 fact에서 좀 바뀐 거거든. feas가 만들다거든요. 그래서 feasible은 만들 수 있는 이고 근데 이게 실제 이제 독해에서 쓰일 때는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반대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feasible을 할 수 없는 not feasible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easible은 아직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조금 현실과 흡사하다 이런 거고 not feasible이 되면 그냥 이거는 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야. 약간 possible, impossible 약간 그런 뉘앙스까지 real, unreal 같은 느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니까 근데 독해에서 feasible 나오면 그런 느낌 잘 못 받는단 말이야. 이건 실현 가능한이다. 되겠죠? 얘들아 잡아준다. 그래서 fact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만들다의 개념 쪽으로는 정리가 되었고 자, 아래쪽에 조금 쉬운 어근인데 front는 기본적으로 이 face에서 묻자면 직면하다는 뜻이다. 근데 단어가 뜻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front 자체는 정확한 의미는 직면하지만 앞 같은 느낌으로 봐주면 좀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confront는 함께 앞이잖아. 함께 직면하다. 그러니까 이게 confront 자체가 직면하다,
맞서다, 마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 이제 알아줘야 될 게 그냥 서로 방향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게 뭔가 대결 또는 약간 서로 상충 또는 어떤 이런 반대의 어떤 대립의 어떤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confrontation 이런 느낌인 건데 직면은 그냥 서로 마주보는 단순한 느낌이라면 앞에 있는 대결 또는 서로 이렇게 상충해서 약간 반대 느낌까지 이렇게 말해도 기억하기는 떠올리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기본 어근은 서로 마주보다에서 나온 거다, 그렇죠? 마주하다, 대결 측면. 프론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앞의니까 정면의 쉽죠. 오른쪽이 프론티어인데 이 프론티어는 생각보다 되게 좀 짜증나는 단어인 게 이게 앞이라는 의미에서 국경이에요. 국경은 군대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최전방이라고 하잖아. 군대에서 국경은 제일 앞이거든요. 적을 마주하고 있는 제일 앞. 그리고 우리가 후방이라고 하잖아요. 뒤가 이거 후방, 제일 앞이 아니고 좀 뒤쪽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국경 지역이 막 이렇게 막 시티가 막 활발한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시티는 좀 안전하게 좀 떨어져 있고 전방 지역은 좀 뭐하지 이렇게 황량하고 좀 이렇게 좀 변두리 지역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1번 뜻과 2번 뜻이 좀 어떤 느낌이다? 서로 반대의 느낌입니다. 국경이라는 말은 최선두, 제일 앞, 제일 리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뒤에 있는 변두리 미개척 지역은 여기 앞이 아니라 좀 변두리 주변 지역, 좀 남아도는 지역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1번으로 먼저 가세요. 국경은 프론티어는 기본적으로 제일 앞. 물론 국경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까지 외워주라는 거지? 이것까지 알아두라는 거야. 프론티어 국경이라는 국경 당연히 알고 제일 앞 선두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두리 지역, 시골 지역이라는 느낌도 좀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forefront는 그 헷갈릴 게 없어요. 왜냐면 for로 강조를 넣은 거 아니야. 앞에잖아. forefront는 앞에니까 선두 제일 앞자리라고 해서 front는 지금 보면 어근 별로 단어 몇 개 안 되지만 어근보라고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 하고 알아두면 좋다. 필요할 때 학생을 준다. 밑에 있는 fin이라는 어근 마찬가지다. 여러분 fin에가 끝인 거는 이제 많이 알까고 단어도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근으로 알아주세요. 뭔가 fin에 fine 하고 들어갔었을 때 끝이라는 의미가 있다. fin이 다 알죠 얘들아? 유한한, 끝이 있는, 끝의 말이야. infinite 무슨 뜻이니? 끝이 없는, 무한한. 밑에는 infinity, 무한, 무궁식으로 가고요. finalize 쌤 체크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finalize 그냥 끝내다 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맞긴 맞아 끝내다. 그렇지만 이 finalize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끝을 낸다는 의미가 아까 우리 뭐처럼? 아까 우리 완성시키다 했잖아요. 예, perfect처럼 완성시키다처럼 뭔가를 완성하다, 완결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밑에 있는 complete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봤던 perfect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finalize는 끝내다 당연히 되지만 완성시키다는 느낌까지 쓸 수가 있다. 오른쪽에 피날레가 중간에 있는 건안 보고요. 얼마 안 되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fine이 끝인데 실제 여러분 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confine은 전체 끝, define은 세부 끝, refine은 다시 끝 이런 식으로 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confine은 전체가 끝이잖아. 이거는 제한하다, 감금하다. 전체로 다 끝이 되는 거다. 끝에서 제한하다. 이건 더 중요해요. confinement는 제한, 한정, 감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돼 끝 이리로 갔더니 끝 fine 이리로 가려 했더니 끝 fine 이리로 가려 했더니 fine 이게 confine이잖아. 감금하다 감금하다. define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define 아마 많이 알긴 알 거야. 근데 define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에 이 D가 분리인데 이 분리가 어떤 느낌으로 갔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define은 세부적으로 끝을 내버리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적을게.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있는데 걔는 뭐야? 일단 동물이고 동물 중에서도 조류고 조류 중에서도 까치과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쟤는 까치과에서도 대표적인 무슨 X까치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이 동물이라는 넓은 폭에서 그 중에서 조류 중에서도 까치과의 조류, 다시 그 안에서도 무슨 X까치라는 식으로 뭐한 거야? 앞에 세부,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의 내리라는 거죠.
얘는 구체적으로 무슨 선 모아서 x값이야라고 저기 내려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정의들이다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 define 우리도 봐주면 돼. definition 정의 다 알죠? definite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정의를 딱 내려버리는 거니까 명백한 쪽으로 간다. 헷갈리면 다 체크해서 외워줘야 된다. indefinite 하면 학생들 잘 해석 못해요. indefinite 하면은 모호한입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모호한. 이렇게 나면 헷갈린다.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오른쪽에 데피너티브로 들어가면 이게 최종적인인데 왜 최종적인인지 알겠죠? 얘는 가치과의 조류의 가치과의 x 가치야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라서 그런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definite은 명백한, definitive는 최종적인. 두 개 혼동하지 않게 좀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좋게 나올 때 되면 이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뭉뚱그려서 대충 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밑에 있는 refine은 다시 끝인데 그래서 계산하답니다. 이미 끝났는데 다시 또 더 작업을 통해서 끝을 내는 거야. 그럼 점점 더 뭐였을까? 더 정교해지고 더 세련되지고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금 더 좋게 만들다, 계산하다, 더 좋게 만드는 거고 밑에 있는 refined의 한편을 친 이유는 refine이라는 동사 자체보다는 요 refined를 더 훨씬 더 많이 두루두루 씁니다. 그래서 refined는 세련된, 정련된, 정교한, 더 이렇게 화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이렇게 예뻐진 거. refinement 마찬가지다. 더 세련, 더 정교, 더 정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쉽지만 높게 나올 때 갑툭튀 나와. 이거 뭐더라? 다시 끝을 내서 추가 작업이 들어가서 더 멋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지 안 주실 거야. 자, 이것도 외우세요 얘들아. POSE의 포즈인 건데 우리 포즈 취하다라고 할 때 그 포즈 맞아 얘들아. 근데 이 포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두다입니다. 두다. 어떤 상태로 두다. 이게 땅에다가 두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밑에 보면은 뭐 compose, depose, deposit, dispose, expose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기본 단어에 많이 쓰는 어근은 다 뭐하다고 보는데 중요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에 쓰는 어근보다 기본 단어에 두루두루 쓰는 어근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거다. 포즈는 일단 자세를 취하다인데 포지션 댓글 쳤죠 얘들아. 쌤 잘한대요. 포지션 이거 신분 위치인 거. 뭘 설명한 거냐면 포지션에서 포즈가 두다거든. 포지션은 그냥 두다가 아니라 어디에 두냐예요. 오른쪽에 지금 이게 계급도다. 이 계급도인 건데 어디에 둘 거냐, 제일 위에 왕족에 둘 거냐, 그 밑에 귀족에 둘 거냐, 그다음 여러분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노예에다가 둘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뭐 위치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말 그대로 이 위치가 어디냐, 높은 위치, 낮은 위치, 그러면 신분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A의 입장, B의 입장에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위치, 저런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 포지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의 하나의 어떤 포지션, A 포지션, A의 신분, A의 위치, A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포지티브 긍정적인은 설명 안 할게요. 밑에 있는 compose도 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compose가 전체를 두다 해서 이게 구성하다가 된다, 그지? 여기 밑에는 뭐라고 적은 거냐면 이 구성하다, 혼합하다, 합성하다가 전부 다 무슨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어근을 살펴보면은 어근에서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 컴포즈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가 둔 거거든. 전체가 둔 거란 말이야. 방향이 있으면 BTS가 있으면 BTS가 7명이지 6명인가? 7명 하여튼 줄입시다. BTS의 7명을 쭉쭉쭉 이렇게 세워놓고 7명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BTS잖아. 그 위에 7명을 딱 두면. 그러니까 이 컴포즈라는 것이 7명이 서서 방탄을 이루는 거거든요. 방탄을 이루는 건데 오른쪽에 구성이 뭐야? 여러 가지가 큰 하나를 구성하는 거잖아. 밑에 있는 혼합하다가 뭐야?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를 만드는 게 혼합하는 거잖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서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게 합성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구성하다, 혼합하다, 합성하다는 거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compose는 구성하다, composition은 구성, composite은 구성의 또는 구성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성물보다는 실제 해석에서는 합성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예쁜
큰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compose는 어떻게 된다고? 구성하다, 혼합하다, 합성하다 다 되는 거고, 밑에 있는 composition은 구성, 혼합, 합성 다 되는 거고, 오른쪽에 composite은 요거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항상 말하지만 이거 안 적혀있죠. 형용사 형태랑 우리 명사에서 뭐 하는 거, 뭐 하는 것, ANT, ENT 뭐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composite을 형용사로 보면은 구성의, 혼합의, 합성의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명사로 보게 되면은 구성한 것, 혼합한 것, 합성한 것, 혼합물, 합성물, 구성물이 되는 거고, 이 차이점 알겠지? 그 개념에서 같이 가야 돼.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안 적어도 되겠지? 지금 말한 거 이해됐나요? 아, 왜 못 믿었죠? 나 이렇게? 이렇게? sorry. 이렇게 체크해도 왜 못 믿었지? 이렇게 구성하다가 혼합하다고 합성하다. 물론 이렇게 표현은 좀 안 예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게 형용사나 명사형이 되면은 혼합, 합성의가 더 예쁠 때가 있단 말이야. 결국 같은 거라고 다 합쳐진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아니도 되겠죠? 밑에 있는 디포즈는 되겠죠? 왜 몸이 없지? 잡곡밥이 있으면 그 잡곡밥을 밥과 보리와 밥과 보리와 머리 하나 안 들어가. 녹두가 잡곡밥을 구성하는 거고 잡곡밥으로 합성된 거고 잡곡밥으로 혼합된 거라고 같은 말이라고. 녹두가 들어갔어요. 잡곡밥에 녹두 안 들어가. 노란 거 조그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밑에 갑니다. 디포즈는 별거 없어요, 얘들아. 두다에서 반대입니다. 이게 물러나게 하다, 밑에 쪽식으로 가자면 면직시키다, 폐위시키다인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너무 잘해. 너 우리나라의 대통령 해. 대통령의 자리에 딱 두면 그게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으로 포즈 위치에 두는 거잖아. 대통령이 되니까 교수님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막 말아먹고 있어. 안 되겠다. 너 다시 내려와. 이게 디포즈잖아요. 대통령직에서 면직시키다, 대통령직에서 폐위시키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다. 같은 말이야. 한자 차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됩니다. 디포즈는 어떤 위치에 일을 주다 해서 반대말. 중요한 건 디파짓이 훨씬 중요하죠. 디파짓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분리해서 두다고, 가지고 있는 걸 뚝 떼다가 바닥에 두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의 의미 중에 뒤에 내려놓다, 다른 말로 퇴적시키다가 먼저다. 강물이 흘러가다가 강물 물살 속에 있던 모래알강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다 퇴적시키다. 그런데 이걸 어떤 의미로도 쓴다? 예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가서 은행에 내려놓고 오는 거잖아요. 예금하다인데 이걸 더 많이 쓰고, 밑에 있는 디파지터, 사람으로 가면 예금자, 예금 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에 디파지터리로 가면은 내려놓다, 퇴적시키다 해서 물건을 내려놓고 퇴적시켜 두는 곳에서 저장소, 창고로 들어간다. 되겠죠? 밑에 있는 dispose는 아마 옛날 특강에서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거 알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형광펜 치고도 또 더 중요하다,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dispose는 오른쪽에 뜻이 몇 가지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분하다, 버리다. 이거는 pose, 두다의 반대. 두었던 걸 버리다. 두 번째는 dis를 분리로 해서 어떻게 하다, 배치하다. 두는데 어떻게 두는 거? 나누어서 이렇게 두다 해서 배치하다. 세 번째는 배치하다의 의미에서 뭐뭐 할 마음이 내키다로 갑니다. 내키다. 이거는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배치를 하는데 물건을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기질을 배치하는 거야. 성향, 기질을. 그 말 이해가 잘 안 들려나? 그러니까 그냥 너무 깊게 가지 마요. 좀 다시 설명할게. 그래서 dispose가 일단 뜻이 세 개입니다. 근데 세 개인데 세 가지가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헷갈려요. 여기 적혀 있는데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처분하다, 버리다 할 때는 dispose가 아니야. dispose of예요. 그래서 dispose of it 하면 보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 dispose of it, 그것을 뭐 하다? 처분하다, 버리다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번 뜻에 배치하다, 배열하다의 말잖아요. 그냥 dispose 못 적어야. he disposed them 이라고 하면 버리다 아니야. 그것들을 뭐하다? 배치하다, 배열하다입니다. 분리해서 그것들을 배열하다. 세 번째, 뭐뭐 할 마음이 내키다는 이게 뭐라고 아까 다시 말할게요. 성격을 배치한 거거든. 성격을 배치한 거라서 이게 능동태를 안 쓰고 밑에 한편 보이니?
be disposed of라고 수동태를 봅니다. 나는 내 성격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야. 주로 뒤 to 부정사가 와서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 하도록. 예를 들면은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누구라고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호건이가 있는데 호건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뭐를 할까요? 김치찌개 거의 막 완전 요리사 수준으로 김치찌개를 잘 끓이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김치찌개를 굉장히 잘 끓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김치찌개를 많이 먹었고 그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게 된 거야. 근데 호건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호건이는 is disposed to like 김치찌개 하게끔 그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배치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호건이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면서 김치찌개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러면 이 김치찌개에 대한 선호가 배치가 되어져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로 쓴다고? 수동태로 쓰는 거라고요. be dispo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뭐 하는 마음이 내킨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고 싶어한다, 하기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정리할게. 설명 한참 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dispose는 disposed of 뭐뭐를 처분하다, 버리다. dispose 목적어 바로 시작하면 뭐뭐를 배치하다, 배열하다. be dispo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뭐 하는 기질 또는 뭐뭐 하는 내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disposed라고 들어가면 얘는 PP 형태는 거의 뭐라고 보면 되지? 뭐뭐 할 마음이 내키는, 뭐뭐 하는 성향이 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명사형인데 여기 묶어놓은 거 잘 보여? 이거 좀 나중에 잘해주세요. 명사형이 disposition이 있고 disposer이 있거든요. AL도 명사형 전미사고 션도 명사형 전미사인데 disposition은 이 중에서 몇 번 화살표적 보이니? 3번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성향, 기질, 성격, 특성 이런 쪽이 disposition이고 disposer은 위에 몇 번? 1번하고 2번으로 갑니다. disposer은 처분, 버림 또는 배열,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형까지 안 헷갈리게끔 되겠니 얘들아? 밑으로 갑니다. disposable은 ABL이니까 버릴 수 있는데 얘는 또 뭐로 많이 써? 일회용품으로 또 많이 쓰죠. 일회용의, 일회용품으로 더 많이 쓴다. 일회용이라서 버릴 수 있잖아, 그렇지? 자, 끝났습니다. dispose 중요하고 expose는 밖으로 두다 해서 밖으로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exposure 역시 노출인 건데 이거 폭로 좀 알아두세요. 진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폭로라고 쓴다. exposition은 뭐로 간다? 강남으로 간다. 두 페이지만 조금 정리할 겸 해서 필기를 조금 하고 가져야겠다. 필기를 주니까 호건이가 그걸 잘 들어줄 수 있겠죠?
인투였죠. 미국의 인투. 뭐 하다가 힘들면 쌤을 오르고 힘내고 그냥. 표시는 더 있다. 표시 단어 더 있어요. 많이 쓴다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impose 안으로 두다, oppose 반대로 두다, propose 앞으로 두다, purpose 여기서 앞으로 두다, repose 다시 두다, suppose 아래에 두다 등등해서 근데 다 아는 기본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어긋만 씹어보자. impose는 안으로 두다인데 이게 세금을 부과하답니다. 느낌이 좀 안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11,000원이잖아요. 그 속에다가 1,000원을 집어넣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그래서 imposition이 부가물인데 이걸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뭐지? 세금 부과 또는 세금이 부과된 물건이 imposition이다, 그죠? 세금 부과로 좀 더 많이 쓰는데 세금 부과. oppose는 뭐 기본 단어지만 좀 중요하다. 반대로 두다에서 말 그대로 반대하다입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oppose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반대로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가 B를 반대로 놓여져 있으면 다시 또 A는 B에 의해서 반대로 놓여져 있는 거 서로 반대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능동태하고 수동태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A가 B를 반대하다, 반대로 두다, 그럼 다시 A는 B에 의해서 반대로 놓여져 있다.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해한돼요? 그러니까 oppose가 반대로 둔 거거든. 반대로 둔 거. 그러면은 A가 B에 반대로 둔다나 아니면 B가 A에 의해서 반대로 두어진다나 다시 A가 B에 의해서 반대로 두어진다나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 서로 반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할까요?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랑 서로 반대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으면 A는 B를 반대로 둔 거고 다시 마크 주커버그가 일론 머스크 반대로 두어진 거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러지? 이게 뜻이 똑같습니다. 서로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둘이서 싸움 붙는 건 알죠, 얘들아? 그렇죠. 알고 있네. 둘이서 조만간에 이제 주먹 다짐을 한번 하겠죠, 이렇게. 알고 있지? 옛날 거 아니야? 근데 옛날 거 하다가 한동안 수시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제인가 3일 전인가 X 그 트위터 없애고 X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 X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붙자 하면서 그 X에다가 생방송으로 틀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또 했어? 다시 그 생중계 경기를 그 둘이서 싸우는 경기를 X에서 생중계하겠다. 둘이 이제 뭐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한다고요? 싸운다고. 언제요? 언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이제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남친구 페이스북. 맞다. 페이스북. 그렇죠. 달롱 머스크 신단. 달롱 머스크 신단. 마크 주커버그가 그 주짓수인가 그 거의 유단자라서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야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현빛 뜰까 그래가지고 그래 현빛 뜨자 그러면서 현빛 붙는 거잖아 지금. 다 알고 있는 건 내더라. 잘 몰라요? 보여줘. 뭘 보여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에서 부자 1위잖아. 세계에서 부자 1위고 지금 1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1위 찍었고요. 아마 마크 주커버그도 아마 한 6위, 한 5, 6위쯤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들이 포지션이 좀 겹쳐.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좀 비슷해. 특히 이번에 이 트위터랑 뭐 이것저것 통합을 시키면서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싸웠어요. 둘이 막 싸우다가 둘이서 막 싸우다가 그냥 내가 실제로 너 만나면 패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래 만나서 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1위 부자와 전 세계 뭐 5위 부자를 합시다. 전 세계 5위 부자가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이제 뭐 한 거야? 우리 만나서 현장 PK 둘이서 현장에서 치고받고 싸우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둘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들아. 근데 이제 5위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 유단자고 좀 실제 좀 잘한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지 않을까가 대부분의 생각인데 또 일론 머스크 중에 아니야 일론 머스크도 되게 좀 뭐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했다가 한동안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불거졌어. 그래서 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떠올리면 되냐면은 여러분 카카오가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카카오뱅크, 카카오네이비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금융이랑 뭐 동영상이랑 뭐 메신저랑 통합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들이 하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 둘 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지금 이런 거지. 이제 내가 수학도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수학생이 야 너 영어를 하지 왜 너 수학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수학할 수도 있지. 야 만나서 한번 붙을까? 그래 한번 붙자 해서 여기 파주 여기 중심판가에서 쌤하고 수학생하고 한번 붙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기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뭐다? oppose라고 그냥 서로 대립해서 반대하다. oppose 반대하다고요. opposition 반대 대립. opposite 하면 형용사입니다. 반대편의라고 들어간다. 밑에 있는 opponent는 마지막에 ent가 동그라미 쳤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상대자, 상대방인데 되게 많이 쓴다 얘들아. 그러니까 opponent 상대 사람, 상대방이라는 개념 잡아준다. 프로포즈 제안하다는 거 다 알죠? 프로포지션 제안, 프로포절도 제안 제일 청어까지 했습니다. 퍼포즈도 목적인 거 다 알죠? 퍼포즈풀 목적이 있는인데 조금 어떤 느낌으로 쓴다? 좀 뭔가 목적이 확실한 뚜렷한에서 결단력 있는 이라는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봐주세요. 자잘한 거는 사용 안 한다. 리포즈는 헷갈릴까봐. 리포즈는 어근 자체는 다시 두다인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자세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앉다. 앉아있다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시 앉는 리포즈라고 해서 편안하다, 뭐 휴식하다 위로 알아두면 되고 리포즈 풀이 그래서 평온한인데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분위기 신경에서 다음 글의 분위기 필자의 신경은 하고 물어볼 때 선지에 리포즈 풀이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리포즈 풀? 이게 무슨 뜻이죠? 평온한입니다. 편안한.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리지 말고 리포즈 자체가 휴식 시다에서 평온한으로 간다. 오른쪽에 리파지터리는 뭐로 간다 이게 이렇게 쉬다란 말이 다시 두다에서 나온 거잖아. 안정되게 딱 두다에서 이것도 용기 저장소로 들어갑니다.